바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사관학교의 운영 실장을 맡고 있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차현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순서로 저희 설명회는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약 한 40분 정도로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자, 그럼 저희 설명회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주관 기관인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의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진행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의 경영지원본부장 안상범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사업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 세 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이 함께 하고 있는 시설이고 저희 사업단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이제 꽃을 피워가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국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작년 말까지 저희 사업단과 연계를 맺고 있는 기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571개사고 MOU를 맺은 곳이 한 100개사, 그 다음에 합계 참여 저희하고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곳이 또 한 500개사, 총 1000개사가 넘는 기업과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사관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 파트에서도 지스트나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과 함께하는 융합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전환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인재개발원, 한국표준협회, 앨리스 등과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5기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맡은 지는 세 번째입니다. 이미 두 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과정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교육 과정과 차별화되는 점은 이 교육 과정을 마치시면 현장 적응성이랄지 하시고 싶은 일을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작년 10월 말에 개소를 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자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은 지금 만약에 이 자원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지금 주문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이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자원은 쉽게 경험해 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주의 첨단 3지구에 있는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데이터 센터를 개설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지스트에도 또 다른 공영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데서 접해보지 못하신 인공지능의 뛰어난 자원들을 아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과정에 임하시면 교육의 성과가 훨씬 더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는 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워크숍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프리 과정 잘 받으시면서 5월에 더 활기차고 밝게 만나 뵙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본부장님에 이어서 저희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오여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재 광주에서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AI 클러스터가 국가 중심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 지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왜 교육을 받고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필요한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관학교 소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AI 집적단지가 2020년부터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광주광역시의 첨단 3지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첨단 3지구에 AI 집적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5년 동안 4천억의 규모로 지금 광주 첨단 3지구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하시려면 엄청나게 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요. 그게
AI 데이터 센터고요. 이걸 사용을 하려고 광주에 AI 기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배낭 메고 광주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창업부터 예비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저희가 지원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I 융합 인력 양성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330명의 인원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지금 광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제일 고민이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통해서 좀 더 비전을 갖고 저희 좋은 기업들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엊그제까지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특별한 산업의 전유물이 아닌 이제는 저희 일상에도 굉장히 많이 접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챗GPT도 올해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일상 저희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산업에도 융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가까이 있는 식당에 가셔도 뭐 서빙하는 로봇이라던가 음식을 만드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크게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을 모방할 수 있는 단계, 두 번째는 직업이나 직군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 세 번째는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했었던 창작하는 단계까지 총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모방의 단계 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MBC의 너를 만났다나 엠넷의 다시 한 번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가수의 음성 데이터나 영상이나 그리고 사진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예전 사람들을 VR이나 홀로그램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 유튜브 보시면은 A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B라는 가수의 노래를 부른다. 이런 영상도 아마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또한 이 해당하는 기술과 비슷한 기술로 진행하는 AI의 학습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는 YTN의 변상욱 앵커님이신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나 음성이나 그리고 사진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AI 모델로 만들어낸 영상인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변상욱 앵커입니다. 지난 2년간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의 방송 영상 가운데 일부 시간을 학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진짜 앵커보다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좀 더 학습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이 사람이 아니라요. 실제 인공지능 모델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근데 저게 1, 2년 전의 영상이니까 지금 좀 더 고도화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플을 다운을 받아도 어떠한 영화의 장면에 내 얼굴을 인식시킬 수 있고 이렇게 많이 고도화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모방의 단계에서는. 그럼 지금부터는 사람의 직업과 직군을 대체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직업군들을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제 스포츠에서는요. 그 축구 선수들이 속옷처럼 뭔가를 착용을 하고 세레머니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장치의 이름이 이제 EPTS라는 장치인데 이게 이제 이 해당하는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뭐 전력 질주한 속도라던가 슈팅, 패스 뭐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인공지능의 장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도입됐던 이제 축구 선수가 뭐 온사이드냐 오프사이드냐라고 판별해주는 VAR 또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게 다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불확실한 데이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해졌죠. 오른쪽에 있는 KBO 리그에서도 이제는 심판도 있긴 하지만 저 볼이냐 스트라이크냐를 판단해주는 AI 기계가 이번 년부터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사람의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정확한 기계의 눈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지금 좀 위험한 영상을 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들이 피해가는 그 간단한 영상인데 지금은 약간 좀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지만 향후 1, 2년 뒤에는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운송업들이 전부 이런 자율주행의 자동차로 바뀔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도시나 나라에서는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는 학생들도 제가 수업하는 화면 바로 오른쪽에다가 챗GPT 화면을 켜두고 같이 이제 실습 보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도 이 챗GPT와 융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융합 중에서도 한 4일 전에 뉴스를 보다가 좀 오늘 설명회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영상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챗GPT와 로봇을 융합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F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딱 4일 전에 나온 영상입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신 거는 딱 4일 전에 이제 오픈 AI에서 오픈으로 해서 로봇과 챗GPT를 융합한 로봇인데 지금 이 정도로 발전을 했으면 향후에 저희가 가는 식당들이나 서비스 직군들이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과 한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인공지능이 약간 분석형 인공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패턴을 탐색을 하고 분류하고 예측하고 추천했던 분석형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생성형 AI, 즉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로 어떠한 걸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새로운 창작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단계까지 발전을 했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제가 문장 하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사진을 AI가 생성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 포토샵 아시죠? 그 이미지 편집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저희 홍보팀이 직접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광양 매화축제의 큰 전경의 사진인데요. 예전에 제가 만약에 이 사진에 대한 편집을 하려면 당연히 포토샵을 하시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부탁을 드리거나 뭐 비용을 지불해서 사진 편집을 했는데 최근에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제가 이 영역을 체크를 하고 저 영역에 대한 문장을 하나를 씁니다. 보시면 배경과 어울리게 채워줘 라고 문장을 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전문가가 하나하나씩 따가지고 비슷한 색감과 사물을 다 맞춰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영역만 잡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문장을 말하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모든 AI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음악에 대한 작사와 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뭐 전문화된 툴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대한 작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사운드로우라는 사이트만 간단하게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만 하셔도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바로 제작할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영상을 실제로 이 생성형 AI한테 문장을 말했을 때 만든 영상에 대한 생성형 AI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 생성형 AI가 발전했는지. 차려입은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피부결과 주름, 머리카락까지 마치 실제 사람을 촬영한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순수 창조한 동영상입니다. 멋진 여성이 네온사인과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 6개만으로 생성해낸 겁니다. 이미 멸종한 동물인 매머드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설원을 달리는 영상부터 절벽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영상까지 모두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소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소라는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인데 글로 된 요청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다 짚어본 게 방금 봤던 오픈AI에서 개발한 소라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만큼이나 여러분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영상 같은 걸 편집을 하려면 전문가된 사람들이 적어도 5명 전문가가 투입을 해서 영상에 대한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문장만 쓰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까지 제작해주는 것까지 생성강의 AI가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 기업이나 정부나 전문직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AI 산업 발전 그리고 전 국민이 AI를 일상적으로 쓰는 시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변화와 사업을 일으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는 너무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본인들의 산업에 인공지능과 어떻게 하면 융합을 해서 고도화된 기술들을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를 매번 고민을 하고 지금도 이런 거에 해당한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구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추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불변할 거라는 고위 연봉직들,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이런 전문직 사람들도 이 인공지능 융합에 발맞춰서 굉장히 빠른 다양한 시도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1분 동안만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구글은 인공지능 의료 챗봇이 실제 의사의 버금가는 정확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으로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상위권에 꼽힌 가운데 MZ 전문직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영어로 된 법률 계약서를 업로드하자 곧바로 한글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법률 문서 번역기인데 법률 분야에선 챗GPT 등 주요 번역기보다도 정확도가 2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법률 문서 특성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변호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정제했고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변호사 인력이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만 모든 과정 없이는 법률 분야에 특화된 번역 엔진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나 전문직 또한 이런 인공지능과 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앞에 저희 오효진 팀장님이 설명드렸던 광주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지적단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인력들이나 인프라나 기업에 대한 성장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한 저번 주까지 해서 총 173개사와 업무 협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과. 그래서 그만큼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융합을 하려고 시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이랑 본인들이 융합을 해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모든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과 접목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엄청 적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2023년에 고용부에서 발표한 제4차 신기술 인력 수급 포럼 자료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대로 굉장히 인공지능과 신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가 인력에 대한 그 구인이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인난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관학교가 1기부터 4기 4년 동안 운영을 했고 올해도 이제 5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모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인공지능 사관학교의 가장 큰 목표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코딩 학원이나 일반 인공지능 기술 수업을 배운 학생들이 아니라 실제 이 산업군에 바로 투입돼서 인공지능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술군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한다라는 게 저희 인공지능 사관학교의 가장 큰 목표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인공지능 사관학교의 성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1기부터 4기까지 현재 지원자 수는 약 1,600명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고 평균 수료율은 92%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서 한두 명 정도만 어쩔 수 없이 탈락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수료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평균 만족도는 약 89점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자격증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나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그리고 AI 900 같은 뭐 국제 공인 자격증이나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약 554건 정도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과정이 프로젝트 위주의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2가지의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전국의 공모전이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모전에 참가를 하셔서 총 52건의 공모전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총 3개의 사가 운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이제 디지털 기술만 수업을 하고 그만큼의 교육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스마트 인재개발원 그리고 국내 최대 인증기관이고 디지털 관련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AI를 도입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육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앨리스 총 이 3개의 사가 저희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수업은 학생들끼리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정말 실무에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나 기술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과 굉장히 많은 스킨십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프로젝트의 실제 주제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멘토로 참여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그 현업에서는 어떤 현장의 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취업 연계까지도 진행을 해서 현재 총 64개의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유망한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약 980시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 운영사보다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분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을지가 저희가 매일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전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놓은 상태고 근데 이분들 섭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교육 만족도 조사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설령 좀 명성이 좋은 교수님이나 강사분들이라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서 강사분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39세인 분들은 전체 수업을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 상담 받으실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18세, 39세 정도 분들이 전체 이제 수업에 참여는 가능하시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면 수료를 하면 취업은 어느 분야로 합니까? 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수업하는 AI 전문가나 개발자로 가는 곳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융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자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의 폭이 넓어진다. 내가 전공이 하나가 있으면 그 전공을 버리고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는 전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전공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업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2가지로 우선 출연은 왔는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수강료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혜택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노트북 제공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가져가 집에서 복습할 수 있고 가져와서 수업을 듣는 노트북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저희가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한 300시간 정도 고칩니다. 5개의 과목만 수료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이 끝나고 입교를 하셨을 때 입학 지원금과 그리고 매번 오프라인 수업하셨을 때 그 여러분 중식비나 교통비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지원 여러분들 자격증 볼 때 그 응시비랑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컨텐츠비가 별도로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모전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모전에 갈 수 있는 교통비나 참가할 수 있는 참가비 또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입학지원금과 수당 지급 별도로 저희가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은 따로 숙소 활용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총 이렇게 12개의 혜택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있는 건 저희가 그 우수교육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미국 CES의 인공지능 대전이라고 모셔가가지고 거기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12가지 혜택을 드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느냐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그 이유는 앞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현재 그 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배워서 그런 산업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들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인데 모여가지고 적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보이는 수치는 저희가 4기 때 학생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57%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 분들이었고 43%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관련된 분야를 알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비전공자 분들은 본인이 그날 수업을 듣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보충 수업 지원해드리고요. 그날 수업했던 8시간 수업을 편집해서 바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주말이나 야간이나 강의장 개방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하는 팀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요. 요청을 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다 수료를 하시고 지금 취업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전공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처음 했던 수업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이라서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스터디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좀 심화해서 듣고 싶은 과목에 대한 컨텐츠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분을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관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얘들이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의 과정과 이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전문 용어를 섞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태에서 전문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는 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 뒤에 부스에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 과정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 수업은 50%에서 60%가 동일합니다. 모든 과정들이. 근데 그 나머지 30%에 40%를 어떤 분야를 심화를 하느냐 그게 좀 다른 건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서비스 트랙, 모델링 트랙, 플랫폼 인프라 트랙 총 세 가지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트랙 같은 경우에는 IT 인력 수요가 높은 서비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AI 기반 서비스 트랙으로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을 골고루 배우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웹이랑 앱 개발하는 거 있죠. 웹이랑 개발을 하고 이와 플러스해서 인공지능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첫 번째 이 서비스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저희 트랙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연구력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특화된 분야로 나뉘어 각각 깊게 배우는 AI 모델링 트랙입니다. 이 트랙에서는 서비스 프로그래밍을 배우진 않습니다. 사물지능 빼고는. 시각과 언어지능은 말 그대로 좀 더 그 시각 분야와 그 언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배우게 되고요. 이게 두 번째 트랙인 AI 모델링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모델이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세 번째에 있는 플랫폼 및 인트라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서비스 트랙에 있는 웹 기반 인공지능 JS 과정입니다. JS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줄임말이고요. 해당 과정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학습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반의 웹 서비스 구축 기술을 학습을 합니다.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라고 저희 웹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프론트가 사람 눈에 보이는 분야를 프론트 엔드라고 하고요. 백엔드는 그 뒤에서 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서버 쪽 기술을 백엔드라고 하는데 조금 내가 웹페이지를 좀 꾸미거나 좀 이런 보여지는 페이지를 만드는데 좀 적합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JS 기반의 과정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프링 분야인데요. 앞에 있는 JS와 거의 60%의 커리큘럼의 내용은 인공지능 쪽은 동일하고 근데 심화를 프론트엔드보다는 조금 서버를 만드는 백엔드 분야에 치중을 한 게 이 스프링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프링은 자바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백엔드 개발을 희망하시거나 좀 정해진 고정적인 틀에서 뭔가를 수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조금 나는 심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프링에 해당하는 과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트랙의 마지막입니다. 서비스 트랙 마지막 과정인 앱 기반 과정인데요. 이 앱 기반 과정은 난 조금 더 개발에 역량을 키우고 싶다. 개발자의 역량을.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웹과 모바일 앱 개발하는 방법을 동시에 같이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 개발에 두루두루 알고 있는 개발자들을 풀스택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이건 풀스택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를 융합하는 과정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앱 기반의 과정을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홈페이지나 서비스 앞에서 보여지는 뭐 디자인, 모션, 효과 등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나는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걸 선호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 JS 기반 과정을 추천을 드리고요. 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구조나 이런 서버 같은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프링 과정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나는 모바일 앱이나 앞에 있는 서버나 풀스택적인 개념과 인공지능을 전체를 융합하는 걸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풀스택 과정인 앱 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프론트에 중심을 둔 JS, 백엔드에 중심을 둔 스프링, 전반적인 모든 것들 풀스택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앱 기반인데, 근데 나는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에 따른 여러분의 선택을 이 서비스 과정에서는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 트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언어지능 과정입니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배우는 게 이 언어지능 과정입니다.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과정이어서 이 과정은 여러분 서비스 프로그래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웹이나 앱 개발 같은 건 없고요. 조금 이거에 대한 논문을 읽어가지고 연구를 한다거나 최신에 나온 언어 지능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는 쪽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각지능 과정이고요. 최근 이제 앞에 있는 언어지능과 비슷하지만 이 시각지능은 조금 그 이미지나 영상 같은 처리에 포커싱을 둔 게 바로 이 시각지능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을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배우는 게 시각지능 과정이고요. 언어지능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프로그래밍은 빠져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물지능 과정인데요. 사물지능 과정 같은 경우에는 IoT 제품을 제작하거나 얘는 조금 그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엔드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IoT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커리어를 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사물지능 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사물지능에 많이 융합이 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좀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최신화된 논문을 확인을 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하는 걸 선호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언어지능과 시각지능이 맞습니다. 그리고 좀 웹 서비스나 좀 프로그래밍과 좀 이 사물지능,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것들을 나는 좀 직접 제작해보고 이런 걸 인공지능과 융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물지능이 좀 더 적합하고요. 이렇게 좀 세 가지의 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델링 트랙이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좀 팁을 드리면은 텍스트 기반은 언어지능, 그리고 영상이랑 이미지 데이터 기반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시각지능과 사물지능을 선택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모델링 트랙 중에서 언어랑 시각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전문가 쪽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쪽의 전문가분들이 약간 학력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시각이랑 언어 쪽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과정이고요. 클라우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 운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AWS, 아마존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실제로 모델을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이 클라우드 과정이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AI 기반 서비스 트랙과 AI 기반 모델링 트랙이 서비스 될 수 있게
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걸 지키 있게 배우는 게 이 클라우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신법식 수료생에 대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수료생 인터뷰를 듣고 바로 이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인공지능 사관학교 4기를 수료한 신범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나요? 뭐 자차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가 위치가 생각해 보면은 진짜 되게 좋아요. 바로 옆에 시내에 있어서 놀 곳들도 많고 동명동이 이제 뭐 맛집 유명한 것들도 많아서 먹기도 좋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다 약간 지칠 때 있으면은 막 뒤에 가서 같은 팀원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약간 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전역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가서 뭐 할지 약간 이런 막막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전화를 하던 중에 부모님도 마침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나와서 뭐 할래?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인공지능 사관학교였어요. 너 나와서 할 거 없으면은 나와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나중에 취업이나 해라.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막 마감 임박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괜히 막 사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은 JS 특화 과정이었어요. 지금 여기 한 대 띄워져 있는데 저기 인공지능 사관학교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뭔가 막 이미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스크롤을 할 때마다 뭔가 계속 글자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제가 되게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특화 과정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인공지능 사관학교라는 게 아까 앞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크게 3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7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신청을 하시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거 생각하려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고자 이런 사전 설명에 오신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이제 나중에 뭐 할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런 부트캠프 교육 듣고 나면은 대부분 개발자로 전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많은 수료생 분들께서도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계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경험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나와 같은 공간에서 나와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프론트엔드가 적성에 맞아서 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백엔드가 맞아서 백엔드로 취업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AI 쪽이 맞아서 뭐 데이터 분석가 이쪽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개발자 직군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개발자가 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발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개발자로 가면 좋겠지만 개발적인 지식을 가진 기획자 이제 기획을 할 때도 사실 뭐 여러 썰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말이 안 통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개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업무를 부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PM,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쪽으로도 길이 있을 거고 하다못해 이제 여기 계신 강사분들처럼 내가 얻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교육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교육자의 길도 열려 있을 거고, 제가 본 분 한 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도 비전공자였어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처럼 비전공자였고 아예 무관한 전공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듣고 나서 원래 전공을 따라가서 이제 AI 기술과 결합을 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6개월 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거고 어떤 걸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일단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나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가면서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여러분들의 6개월 뒤가 많이 빛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 기관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기보다는 좀 PBL 기반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드리고 그 팀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수업들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그 프로젝트 또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 적어도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발을 해서 기업과 매칭을 하고 그분들이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대학교에서 만든 프로젝트의 퀄리티보다 좀 더 높은 질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고, 끝나고 나면 이것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시켜서 취업이나 면접을 보실 때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기업 수요 맞춤형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또한 저희가 공통 멘토와 담임 멘토, 보조 강사 총 4가지 파트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니까요.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 팀장님 설명드렸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인공지능 사업 융합 사업단에서 이런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원들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건데 이런 기업들 또한 현재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과의 협업이나 그리고 조금 앞에 전도유망한 연구 프로젝트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커리어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은 실제 저희 사관학교나 스마트 인재개발원 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이 프로젝트 퀄리티가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프로젝트가 사관학교가 끝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개발이 된다는 걸 보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으니까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의 인공지능 사관학교 프로젝트들이 다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사관학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보셔서 이것도 비전공자분들과 전공자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든 프로젝트들입니다. 기업과.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경진대회 같은 데를 나가서 이와 같이 수상을 많이 하시고 총 52건의 공모전 수상 이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관학교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의 취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업 역량 강화를 해드립니다.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6개월 동안 기업과의 스킨십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수료 전에 막 기업들이랑 너무 밀착해 버리면 부담을 갖거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기업 브릿지 데이나 그리고 전문가 특강분들을 배치를 해서 조금 이런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료 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취업을 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좋은 구인이나 좋은 기업들이 오퍼가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과 1대1로 연결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다음 주에 여기 이 장소에서 사기 저희 학생들 모시고 잠 매칭 데이를 진행을 합니다. 한 10개에서 15개의 좀 구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기업들을 모셔가지고 사기분들이 오셔서 직접 면접 볼 수 있는 자리도 4월 초쯤에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관학교의 선발 절차는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입교까지 진행할 겁니다. 라는 사전 안내 전화가 가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전에 적어도 예습을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앨리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온라인 수업을 조금 들으시게 됩니다. 그 프리트레이닝은 여러분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웹에서 뭐 코딩이나 이런 실습을 할 수 있는 툴이니까 좀 쉽게 오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해당하는 저희 담임 강사분과 온라인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고, 프리트레이닝 심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테스트 후에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저 최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변별력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교육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위해서 최종 테스트를 보는 거니까요.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입교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관학교의 정식 시작은 5월 20일입니다. 저 때부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이 돼서 11월 2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 취업력 강화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이벤트와 특강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들 6개월 아마 지나가실 겁니다. 저희 전 수료생들도 다 그랬고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이 지나가지만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기술 또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 설명회가 끝나고 2층 가셔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시술 투어 영상 한 1분 정도 만들었는데 보시고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메카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AI 도시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6개월간 교육을 받으실 사관학교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광주 동구에 있는 대성학원 건물을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짜잔! 뭔가 익숙하시죠? 이곳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 설명회를 듣고 계신 1층에 있는 AI 카페입니다. 평소에는 교육생분들이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쉬어가는 공간인데요. 때로는 오늘처럼 특강이나 행사를, 프로젝트 기간에는 팀회의 장소로 사용되곤 한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2층에는 총 5개의 강의실이 있고요. JS 스프링 과정과 사물지능반이 사용한답니다. 공간의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깔끔한 책상과 의자, 노트북에 연결할 모니터와 빵빵한 인터넷과 냉난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밤마다 개별 사물함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참! 막상 생활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화장실. 매일 아침 여사님들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고 있어요. 그럼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도 5개의 강의실을 언어지능, 시각지능, 클라우드 앱반이 사용해요. 층별로 회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과 AI 랩실이 있는데요. 335 모여 스터디나 프로젝트,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5기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어떤 날들을 보내게 될지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올라가셔서 강의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5월에 만나요. 안녕! 방금까지 시술 투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그만큼 6개월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저희 운영진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깊이 고민하셔서 수강 신청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사전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